안녕하세요, 메타 누나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기술 분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드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G 업계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드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CG 업계 출신은 아니고요. 네. 게임 업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게임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작년 말부터 융합 콘텐츠라는 새로운 전공으로 바꿔서 게임 기술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융합스쿨이라고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요. 네. 그 융합 콘텐츠를 다루는 곳이죠. 네네. 사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네. 이 융합스쿨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좀 모호한 부분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융합하냐가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이제 학과의 추구상이 기술, 그 다음에 아트, 비즈니스 이 세 가지를 융합한다라고 해서 융합 콘텐츠 스쿨입니다. 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XR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런 전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분야가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을 조금 느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시작했을 텐데 뭐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게임 스쿨이라는 전공이 게임 학과가 한 20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만화 전공도 있고 애니 전공도 있고 이 세 가지 전공이 굉장히 요즘 이제 핫한 디지털 콘텐츠로 인기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한데 사실 이 융합이라는 전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재작년부터 이제 신설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기보다 이 산업체 쪽에서 산업계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들이 교수들이 이렇게 다니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 전공으로는 그런 인재상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과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학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학과가 또 신설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청강대학교에 계신 네. 거죠? 네네. 네. 이 청강대학교 융합스쿨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산업이 형성된 이제 그런 전공들은 산업이 있으면은 거기에 직군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그 직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학년부터 뭐 3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쭉 익혀야 되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각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심도 있게 알려주는 형태로 표현하자면 이제 수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존 산업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런 빠른 컨텐츠 딜리버리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은 한 우물만 파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냐면은 너가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A부터 Z까지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 기존 전공이 수직적이면은 저희는 이제 수평적인 것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방향성이 명확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차이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CG 업계, 뭐 게임 업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툴 같은 경우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게임, 애니, 그다음에 영화, CG, 어떤 이제 미디어 거의 전반적인 모든 미디어에서 최근 2년 사이에 태풍의 핵처럼 네. 이렇게 부상한 툴이 있습니다. 네, 아마 네, 업계에 네. 종사하시는 분 다 알 텐데요. 네네.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언리얼 엔진이라는 툴이 있어요. 네네. 그 언리얼 엔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면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많은 부품들이 있지만은 결국 핵심은
엔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원래 게임 제작을 위해서 제공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네. 핵심 기술이었는데 이게 게임에서만 쓰다 보다가 이제 요즘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도 갑자기 막 등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막 영화를 이렇게 감상하는 시대가 갑자기 빨리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런 변화 속에서 게임 엔진을 미디어 제작에 활용해 보자라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잘 동작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에서 언리얼 엔진을 앞으로 배우고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인식들이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히트친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 콘텐츠 스쿨이 이제 말은 융합이지만은 결국에는 언리얼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린 기술, 아트, 비즈니스 세 가지를 모두 엮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막 이렇게 요청이 오는 네, 네. 그런 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게 저희 스쿨의 정확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는 들어봤기 때문에 네. 네, 그 언리얼 엔진이 이런 부분은 좋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획기적이다 이런 건 있지만 또 업계 관계자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쓰던 툴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잖아요. 손에 네. 익어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좀 기술자들은 어떻게 보면 3D 아니면 마야 이쪽에 좀 특화가 돼 있을 텐데 그 언리얼 엔진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나운서님이 참 마야를 설명해 주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CG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정말 이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정말 도전적인 분들이 아무도 없는 불모지에서 정말 일궈내서 남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이렇게 산업은 가면 돼라고 할 때 뭔가 새로운 혁명을 또 시도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도전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그래픽을 접목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시는 거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존 방식대로 그냥 우리가 미디어를 제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내가 미디어를 제작했을 때 기존과 다른 너무나 많은 변화와 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 작업자들은 사실 자기가 쓰던 익숙한 툴을 계속 쓰고 싶지만은 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변화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사실 뭐 다른 산업들이 이 CG 산업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넷플릭스 같은 OTT 같은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었죠. 네. 다시 이제 극장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은 지금 보면은 인터넷을 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만화 스쿨이 있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웹툰 시장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하고 콘텐츠 기획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계관 쓰는 사람, 뭐 어시스트부터 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은 뭐 대항해 시대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콘텐츠 딜리버리, 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빨리 요구하기 때문에 빨리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콘텐츠 딜리버리를 빠르게 줘야 되는데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높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지만은 너무 느린 거죠. 우리가 영화 하나 만드는데 막 2년, 3년 과거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 수요가 맞춰지지 않고 그렇게 고집했을 때는 그 회사는 사실 도태되게 되겠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언리얼 엔진이 그런 콘텐츠 딜리버리, 즉 콘텐츠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좀 선두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언리얼 엔진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리얼 엔진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네, 그것을 다루고 있는 이제 융합스쿨입니다. 네. 네, 융합스쿨이 이제 2년 차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2년 차 융합스쿨 그럼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저희가 이제 3년제고 이제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딱 절반 돌았어요. 네. 이렇게 이 반환점 이렇게 딱 절반 돈 상태인데 사실 이 친구들이 그 입시를 해서 온 친구들이 경쟁을 굉장히 큰 경쟁 20대 1을 뚫고 왔는데 20대 1이요? 네. 어마무시하네요. 그림을 잘 그려요. 오, 네. 네. 근데 그림보다 어쨌든 이제 미래 콘텐츠는 3D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친구들 입장에 생전 처음 듣는 언리얼 엔진을 전공 필수라는 과목으로 강제적으로 듣게 네.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희 수업을 했는데 나름 잘 적응해서 나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A부터 Z까지의 흔히 이제 업계에서는 프리비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해서 교수님들도 이거 한 1년 걸리겠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조금 깜짝 놀랐고 네. 학생들 스스로도 나도 할 수 있었네 라는 부분에 조금 고무돼서 지금 좀 더 이번 학기 때 네. 2학기 시작되는데 좀 더 열심히 좀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그때까지 업계에서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퀄리티의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 가면은 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결과물이 어디에 이제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메타버스에 접목이 된다던가 아니면 게임 업계에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데 융합스쿨에서 또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XR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이 XR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이 XR 콘텐츠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CG는 게임 업계에 가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사실 이 XR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용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XR이라는 말 들으면은 뭐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첨단 단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XR이 작년만 해도 정말 그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신기한 거 좋아하는 이런 개발자들이 소수의 콘텐츠 즐기는 개발자들과 이제 콘텐츠 소비자들이 약간의 소그룹처럼 형성해서 그러니까 일부만 미래를 위해서 일부만 즐기는 이런 이제 콘텐츠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엔진이라는 것을 이제 영상, 드라마, 뭐 영화, TV부터 모든 것에 다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XR이 소규모의 어떤 그룹이 항유하는 콘텐츠에서 네. TV가 있는 이제 가정들 모두 다 XR이 이제 그 접목된 콘텐츠를 즐기는 이런 대중적인 콘텐츠로 확장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X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일반인들은 XR이라는 단어가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보는 콘텐츠는 다 XR이 접목된 콘텐츠를 볼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메타버스 또 이쪽 뭐 선구주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네. XR을 알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 단어가 AR, 뭐 VR 이렇게 사용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XR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XR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뭔가를 꼽자 아니면 이해가 조금 쉽게 뭐 XR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면은 뭐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네네. 그러니까 XR이라는 원래 단어가 원래는 이제 VR로 시작해서 AR, MR, 혼합 현실 MR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XR이라고 부르자라는 게 최초 논의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꼭지가 더 추가가 된 게 ICVFX라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네, 추가됐어요. VFX는 이제 특수 효과고 IC는 인 카메라 안에서 같이 VFX 특수 효과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ICVFX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면서 XR이 갑자기 확 넓어진 거예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VR, AR, MR은
뭐 주로 이렇게 머리에 뭐를 쓴다던가 특수한 기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기가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산업인데, 이 IC VFX라는 이제 그런 촬영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모든 컨텐츠에 지금 다 적용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XR은 정말 그냥 그 대부분의 미디어를 지칭하는 어떤 미디어의 다음 세대 미디어. 우리는 이제 뭐 트랜스미디어라는 표현도 쓰고, 뭐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차세대 미디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세대 미디어 이거를 이제 뭐 융합스쿨에서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융합스쿨에서는 XR 콘텐츠를 어떻게 또 이제 관련을 지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저희만의 어떤 커리큘럼을 지금 계속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네네.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큰 방향성은 저희는 세로형 인재보다 가로형 인재를 먼저 양성한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품질,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컨텐츠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학과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 인공지능도 요즘 이제 핫하잖아요. 네. 네, 인공지능 아트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뭐 한편에서는 이게 직접 사람이 손으로 그려야지 왜 그런 컴퓨터 힘을 빌리냐라고 비판도 있지만은,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쓰면서 거기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결부를 시킬지 고민하면서 저는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는 이제 크게 꼽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모션 캡처 기술. 요즘은 옛날에는 모션 캡처를 진행해도 막 그런 어차피 다 수작업으로 고쳐서 만들어야 돼. 약간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저거는 너무 창의스럽지 않은 모션들이 나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우려가 들어갈 만큼 모션 캡처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활용돼서 되어 있고, 저희 스쿨도 모션 캡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학생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그걸 접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보면은 이렇게 대화형 콘텐츠도 있잖아요. 내가 분기 선택하면은 여기 왼쪽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콘텐츠 제작도 지금 같이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런 그 콘텐츠를 제작할 때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 결국 캐릭터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움직임인데, 움직임은 모션 캡처를 활용한다 해도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데, 기존의 게임 산업에서 캐릭터 정말 잘 만들려면 막 하나 캐릭터 만드는데 2달씩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캐릭터를 새롭게 생성하는 기술들을, 메타휴먼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학생들이 A부터 Z까지 감독이 돼서 이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네가 만들고 싶은 거를 다 만들어 봐라.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고 있고, 이렇게 이번 학기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 아바타 만들겠다고 3D 스캔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제가 거기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와주시면은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 세계관도 저희가 많은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변신도 하시고 재미있는 액션도 이렇게 직접 캡처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 만들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되게 욕심이 나는 곳인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융합스쿨이잖아요.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융합스쿨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그곳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설명을 하는 게 그게 좀 짱짱맞긴 한데, 아무튼 저희 사실 현업분들이 되게 많이 요청이 오세요. 네. 나 학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자기 언리얼 엔진도 배우고 싶고, 우리 스쿨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현업에 있으면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인데 어떻게 배울 수 없냐고 오. 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요즘.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저희의 입시 요강을 보셔가지고 멋진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렇게 네. 지원해 주시면 돼요. 아, 포트폴리오가 먼저가 되는 네, 건가요? 저희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특출한 이런 XR 기술에 관련된 재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 학교 와서 3년 동안 저희와 함께 멋진 작품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포트폴리오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저희 입시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아, 결국 이슈 홈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아, 지금까지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융합스쿨에 대해서 저도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요? 네. 네. 네, 메타버스의 선구자가 되는 융합스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융합스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